그 북한의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김일성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됐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은한테까지도 충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야 나는 너 김부자들한테 빚진 거 없다. 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남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경을 해서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주애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22년 그 북한이 그 화성 17 미사일 시험 뭐 한다 때 처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9살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쭉 보면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권력 승계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30년.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말단부터 시작해갖고 30년 동안 쭉 해오다가 김일성이가 죽고 넘겨받은 거야. 네. 김정은이는 얼마 만에 받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30년. 20년, 15년 걸리지 않을까요? 3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조금.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마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김정일이는 자기 그 대학 동기들이 북한에 또 좀 있잖아.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계속 생활하면서 아버지 친구들하고도 친했단 말이죠. 빨치산 1세대들하고. 그런데 김정은이는 스위스인가 어디 유학을 했잖아요. 그 국내에 자기 친한 친구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최고가 된 거야. 나이도 어리잖아. 그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 같은 사람도 막 처형하고 군인들도 사흘 도리로 막 바꿔가면서 막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느끼면서 야 이거 후계자 수업이 참 중요하구나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가 처음 최고가 돼갖고 주로 어디를 다녔나 하면은 소년단 무슨 대회 같은 빨간 목도리 두르고 있는 그 젊은 애들 우리 같은 무슨 뭐 보이스카웃이나 무슨 뭐 아람단 같은 이런 데 주로 많이 다녔어요. 왜 갔을까? 미래에 자기 권력 기반이 될 그 인민들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좀 커갖고 남한 사상에 지금 물들어갖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불안하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김주애를 등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차근차근 수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야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두혈통이 이어가는 거다. 김주애가 비록 여자지만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심어주는 거죠.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9살밖에 안 돼서 이제 11살밖에 안 됐지만은 9살 때 등장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학교에 가면은 핵 인싸가 누구겠어요? 핵 인싸요. 네. 글쎄요, 핵 인싸.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가면 핵 인싸가 누굴까요? 글쎄요, 공부 잘하는 물론 자기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운동하는 친구 운동 뭐 이럴 텐데 북한 학교에서 핵 인싸는 제가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남한 소식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핵 인싸라는 거예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 네. 그 이제 북한이 평양만 해도 다 남한 소식을 똑같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또 뭐 TV나 뭐 영상을 몰래 보다가 TV가 아니 뭐 남한 관련된 영상을 몰래 보다가 다 못 보고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랑에 불시착을 하고 있는데 야 현빈이하고 손예진은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이거 나 못 봤어. 야 지난번 아슬아슬 끝났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온 학생이 그날은 인싸가 되는 거야.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걸 김정은이가 아는 거야 이제. 워낙 그게 만연돼 있다 보니까. 그래 그 정도로 북한에서 지금 이 남한 문화를 동경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쟤네들은 뭐 알겠어? 꽉 막혀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네. 확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남한에 대해서 호감, 네.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 16살 먹은 아이들을 공개 석상에서 수갑을 쥐어갖고 교화형 12년인가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게.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북한 그 MZ 세대는 우리 그 남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 만연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요즘 새로 생긴 법들이 많은데 최근에 특히 김정은이 들어서 갖고 생긴 법들이 보면은 2020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2021년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다음에 2023년에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다 2020년, 21년, 23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주 법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 MZ 세대야. 학생들이야, 학생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적대국이 남한이야.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유입해서 보거나 하면은 최대 사형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교양보장법은 야,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괴뢰말 같은 거 쓰지 말고 우리 이 사상교육 잘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평양 문화어 보장법이라는 것은 야, 남한 말을 쓰지 말고 북한 말을 써라.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오빠, 자기야, 사랑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쓰면 사형이야, 최대. 예.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3대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만들어진 그 저간에는 결국 이 MZ 세대들의 감당할 수 없는 남한에 대한 호감도 상승 이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예.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갈등.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이에요. 꼰대, 젊은 것들이 막 이러잖아요. 이 중간 링크가 없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경험해 온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고의 생각보다는 경험의 차이가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그게 없을까요? 북한이라고?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 작년 12월 초에 북한의 전국 어머니 뭐 대회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가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한 것 중에 보면 대략 뭐 이런 게 있어요. 혁명을 이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요즘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를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어머니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연설을 했거든요. 그게 뭔 소린가? 혁명을 이어서 나한테 충성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당신 자식들 너들 자식들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내가 남한 말 이런 거 쓰지 말고 드라마 영화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집에서 단속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정은이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 유포하거나 하면은 5 내지 10년 뭐 교화형, 심하면은 10년 이상. 그래서 그 16살짜리들이 좀 심해서 12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다중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사형이라는 거죠. 평양 문화어 보장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자기야 사랑해 이런 것을 한두 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야 동지 이렇게 불러야지 무슨 오빠 자기야 아니라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이게 사상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정도가 심하면 사형까지 간다고 이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그 이념 사상 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제가 최근에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탈북민들이
실제로 이제 그 두만강 건너와 갖고 네. 중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 일가족이 라오스 안전지대에 가갖고 잠깐 쉬면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물어봐요. 그 80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일가족인데 할머니 이제 편하신 마음으로 이제 소감 한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있을 때 그 어린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가진 것도 없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전전긍긍 노력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안쓰럽다는 거예요. 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북한의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김일성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됐고 실제로 김일성 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은. 1970, 네. 70년 초반까지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에도 고난의 행군 시대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고맙게 생각하면서 김정은한테까지도 충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야 나는 너 김부자들한테 빚진 거 없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너무 살기 힘든 나라잖아. 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혼내고 해도 우리 남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경을 해서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 2020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가 됐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거? 그게 왜 됐느냐? 그 폭파하기 전에 김여정이가 야 남한 또 삐라 보내지 마 경고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당시 여당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야당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니까 야 너 그거 통과 안 시켜 빨리 안 만들 야 너 그거 빨리 안 만들면은 내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거야. 그 모종의 조치가 결국은 6월 16일 날 폭파시킨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삐라를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그 삐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박상학 씨가 날리고 할 때 삐라에다가 달러도 들어가고 USB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뇌 교육에 의한 이념 사상 이거 유지가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야 쟤들이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 같은 데 나오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남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삐라 같은 거 갈 때 거기에 이제 일부 실려서 가는 게 있지만은 뭐 소수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북중 국경을 통해서 그 이제 보따리 상들도 있고 몰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돈 받고 이렇게 갖다 팔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들어가 갖고 거의 뭐 평양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전기 사정이 좋으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뭐 맞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재미로 보면 되는 건데 그 만드는 기관이 무슨 뭐 공식 돼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할 텐데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핵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핵과 우리 PD님과 저의 전쟁 의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전체적인 외형적인 재래식 무기의 어떤 외형상으로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곧 전투력으로 나타나지는 이제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그 FIFA 랭킹 순위 이것도 때때로는 못 믿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가대표가 서로 싸운 거를 통계를 내가 이렇게 뭐 비중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브라질이다 뭐 나가는데 큰 이의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그 군사력 순위라 그러는 것은 싸워보지 않은 나라들을 그냥 외형을 가고 줄 세워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핵을 갖고 있는 뭐 북한을 포함해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가 5위고 북한이 제 기억에 작년보다 2단계 떨어져서 38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과연 실제로
그 우리가 5이고 음. 북한이 38이 이 갭이 그렇게 큰 거냐? 네. 그걸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핵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 올라오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없어. 뭐 항상 뭐 한미 동맹 찾고 미군 찾냐 그러는데 미군이 없어도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 많이 되고 하는 거를 보면은 네. 뭐 엉성한 무기를 해외에서 사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무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우리 혼자서도 미국 없이 큰 대부대 훈련 같은 것도 하고 뭐 호구 훈련 이런 거 군에 계실 때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좋은 무기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북한하고 우리가 소위 뭐 1대1 뭐 다이다이를 붙는다 그랬을 때 핵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월등히 낫죠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은. 예, 우리도 피해를 입겠지만 비교가 안 된다. 근데 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핵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미국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핵 외에도 미국 없이 우리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갖고 다 터지고 난 뒤에 이기면 뭐예요?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태권도가 구단이다. 그럼 우리 집에 강도가 잘못 들어오면 나한테 한 그릇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혼자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강도가 한 대여섯 명이 칼 들고 들어왔다. 내가 아무리 태권도 고수라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상처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 입고 이기면 뭐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도움을 받아갖고 담장에다가 CCTV도 설치하고, 예, 이게 이제 위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다음에 파출소에 얘기해갖고 경찰도 한 사람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이게 미군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을 바라봐야지. 야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올해도 이제 59조 원 되는 그 국방비를 쓰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 예.